자, 이 병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원래 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걸 다 파악을 하는 것처럼 이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전 7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서 괴질이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상제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병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논문들을 보면요. 연구진은 논문에서 확산 초기에 5명을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박쥐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치하고 있다. 96% 일치하면은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에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쥐에서 그러면은 중간 매개체, 중간 숙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난농업대학에서 2월 7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0개 샘플을 검사해가지고 천상갑이다. 천상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천상갑하고 게놈 서열이 99%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이걸 보면은 그런 줄 알잖아요. 박쥐가 천상갑에 가서 인간으로 갔구나라고 하는데 그 뒤로 한 달이 지나가지고 또 논문이 나왔어요. 3건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천상갑의 균주 샘플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관성이 85에서 92%에 그친다. 이 정도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9%라고 아까 논문이 나왔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가서 다른 곳에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난농업대학의 연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 중국의 현지에서도 90%에서 91%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이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의 교수는 천상갑이 중간 숙주가 되기 위해서는 유전적 정보가 이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천상갑은 아닌 걸로, 천상갑은 억울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로 이제 후베이성 후난의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뭐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상한 것도 먹고 박쥐도 먹고 뭐 그런다고 소문이 났었지만 여기는 박쥐가 없는 걸로 됐었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전 영화니까요.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잡힐 수가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밀림을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밀림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박쥐가 자신의 서식지에 이렇게 오니까 박쥐가 날아가요. 그래서 박쥐가 뭐냐면은 바나나를 먹고 이게 떨어뜨립니다. 위에서 인간이 서식하는 곳으로 왔죠. 그런 공장으로 와가지고 돼지가 떨어뜨리니까 돼지가 이걸 먹게 돼요. 그죠? 돼지가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 돼지를 만진 손으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뭐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음에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을 부릅니다. 주방장인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르고 그걸 쓱쓱 닦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감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1일째.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자, 1일째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일째부터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분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우한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핵심 연구원 중에 하나인 스정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정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多次从丛林走向村庄，最后走向城市。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스정리의 테드 영상인데요. 인간의 팽창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인간은 밀집된 농장을 운영해야 됐는데요. 거기에서 뭐냐면은 돼지 농장, 박쥐의 서식지 근처에 돼지를 키우는 공장형 농장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돼지가 감염이 되고 그 돼지가 돼지가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영화 컨테이전에 나왔던 마지막에 나왔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쥐에서 돼지에서 그다음에 돼지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테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좀 이따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조지타운대의 감염병 전문가인 다니엘 루시는 수산시장에서 확산되기 전에 우한과 다른 곳에서 사람에게 조용히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외부에서 시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외부에서의 진입이 있었다. 최초 발생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화산 수산물 시장이 있고요. 직선거리로 20여 킬로 또는 뭐 어디는 12킬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얼마나 특별하냐면 중국에 하나 있는 거예요. BSL이라고 해서 생물 안전 등급 4단계. 4단계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하나 있는 것인데 마침 또 우한에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4단계에 대해서 컨테이전에서 보면 이 4단계 그 실험실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4단계라고 써 있죠. 4단계 실험실입니다. 자, 생물안전 등급 4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현재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 두 곳의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를 촉발시킨 바이러스도 여기에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시장에서 20여 킬로 떨어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수산시장에서 300m, 약 280m 떨어진 곳에 질병통제센터가 있어요. 우한 질병통제센터.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한 질병통제센터, 두 번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유출됐다. 실험하고 있던 것이 유출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문제 제기를 중국에서도 했어요. 화난 이공대학의 샤오보타오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한 질병통제센터는 거의 280m 거리에 있는 거죠. 2017년, 2019년 실험용으로 박쥐를 대거 잡았다. 600여 마리를 잡았는데 당시 연구원들은 근무할 때 박쥐에게 물리기도 하고 박쥐 오줌이 물에 묻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박쥐를 팔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교수는 뭐냐면 우한 시장 근처의 실험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퍼졌을 가능성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제기를 하는 가운데서 자, 그 1월 말에 어떤 논문이 나오냐면 바로 인도의 학자들입니다. 인도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인도 델리대와 인도 공대 연구팀의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이즈 바이러스와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떻게 조합이 됐지? 이건 자연적으로 재조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정상적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가운데서 에이즈 치료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태국 같은 데서 에이즈 치료제를 쓰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논문이 이틀 만에 삭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압력이죠. 그러면서 삭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스정리가 이번 사태는 내 목숨을 걸고 실험실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불량 언론의 날조와 인도 학자들의 황당한 분석, 이제 인도의 논문을 까는 거예요. 인도 학자들의 황당한 분석을 믿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입을 닫아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험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험한 말을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2015년 그 5년 전에 이러한 논문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테드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15년에 뭘 했냐면 2015년 11월에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네이처의 이제 자매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박쥐가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며 폐렴과 폐 손상 등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변종을 조합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공동 저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스정리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그러니까 이 작업을 직접 해봤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거, 더 전파력이 센 거 이런 것들을 연구를 5년 전에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학 박사 우샤오아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정리 연구원, 당신의 목숨 하나가 수백 명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난 당신이 숨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쌍욕을 하는군요. 쌍은 안 붙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실험 동물을 중간 숙주로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변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간 숙주를 뭔가를 이렇게 매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같은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중국 텐진의 난카이대의 교수 연구팀이 2월 27일 날 꽤 지났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HIV,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 바이러스에 나오는 거죠. HIV와 유사한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중국의 학자들이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요. 왼쪽에 있는 분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소장이에요. 소장인데 30대 소장이 됐습니다. 왕옌이 소장이고요. 그리고 핵심 연구원이 바로 스정리다라고 하는 걸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80년 전에 89년에 이미 이제 소설이 나왔는데 The Eye of Darkness, 어둠의 뭐 눈들인가요? 이런 소설인데요. 여기 보면 우한 바이러스가 나와요. 우한 400 그리고 is a perfect weapon. 이건 생화학 무기다. 강력한 생화학 무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우한 400이라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 곱하기 20 하면 4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한 400이라고까지 얘기했어. 그러면서 벌써 40년 전에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구나. 뭐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주장이 진실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야생 박쥐에서 천상갑으로 가서 감염이 된 것일까? 아니면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어느 연구소가 됐든지 간에 멀리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아니면 가까이 300m 가까이 있었던 그 질병통제센터가 됐든지 간에 사스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학자, 중국 학자가 전부 논문에 쓴 바가 있잖아요. 이게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바이러스니까 이거는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다. 그러면 유출이라는 것이 이게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뭔가 실험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는 실험실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